네, 2부 시작합니다. 자, 세월호 지난 시간에 통화 삭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3자, 가족이 아닌 분, 탑승 객이었던 단원고 인솔교사 분의 친구분이 전화를 분명히 며칠에 걸쳐서 수차례 했는데 그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폰에서 이 통사에 확인했는데 통화가 성공한 기록만 있고 통화가 성공하지 않은 것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 목록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인터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사에서 통화 성공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가잖아요. 어느 순간 띠리릭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이 통사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죠. 요금이 부과된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그러니까 신호가 가는 순간부터 전 세계 어떤 이통사도 그 서버 기록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통화 시도한 기록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전화도 사실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 폰에 찍히듯이 그 이통사 서버로 거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안 주는 거죠. 이통사 정책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파악 중인데 그 기록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분은. 노력 중이고 오늘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또. 그 또 다른 케이스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김모 씨인데 제주도에 사시는 탑승객이에요, 생존자. 성인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처음에 배가 기운 게 언젠가요?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는 예. 8시 20분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갈 때예요. 예. 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배가 갑자기 왼쪽이죠. 왼쪽으로 몇 번 이렇게 몸이 좀 휘청휘청했어요. 예. 그때 갑자기 좀 이게 배가 왜 이러지? 이 느낌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일단은. 예. 그러면서 제가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에요. 8시 20분을 왜 내가 기억을 하냐면 예. 수학여행단이 탔잖아요. 예. 그게 7시 반부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예. 학생들이 제가 이제 7시 반에 밥 먹으러 갔더니만 방송이 학생들을 먼저 먹는다고 예. 일반인들은 나중에 먹으시라고 방송이 떴어요. 예. 학생들 밥을 다 먹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안 먹은 사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 9시까지 식당 하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간 시간이 8시 20분에 제가 몸이 휘청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상한 징조는 그때 제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밥을 다 먹은 시간이 35분. 예, 8시 한 35분경. 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갑판으로 이제 담배 한 대 핀다고 나갔어요. 예. 나가자마자 바로 내가 넘어갔어요. 나가자마자요? 예. 제가 유일하게 그 갑판에, 제가 나갔을 때는 갑판에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왼쪽으로 나갔으니까 배 쓰러지는 쪽으로. 예. 거기서 이제 뭐 난간대 잡고 뭐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몸을 추스려서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니까 예. 넘어갔다는 걸 제 나름대로 시간을 측정을 좀 하면은 예. 한 50분경. 그럼 넘어간 시간. 예, 이제 내가 이제 유당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시점이죠. 예. 제가 신고한 거는 예. 9시 2분이에요. 선생님 그 통화 기록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기록을 더듬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 제 나름대로의 119 그 상황실에 예. 제 통화 기록을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전라남도 119 상황실. 예. 왜 제가 그거를 했냐 그러면 예. 제가 119에 신고해서 대화 나눈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음성 기록을 좀 파일을 좀 받아보려고. 어이가 없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119는 육지 재난 구조잖아요. 해상에서 이루어진 거는 모르겠다. 이 답변을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내가 그렇게 들은 건지 예.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착각을 하고 들은 건지 예.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119에 음성 파일을 좀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기록이 없답니다. 선생님 폰에서 혹시 통화 기록은 남아 있나요? 119에 신고한 통화 기록은? 네, 그래서 이제 119가 없다 그러니까 예. 네, 일용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요청을 제가 뽑았어요. 예. 의뢰를 해서 예. 통화 기록은 있어요. 아, 이 통사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서 보니까 통화한 기록은 확실히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그때 119 거기 상원 민원실하고 통화하면서도 당신들 삭제하지 않고는 이게 왜 없을 수가 있냐. 내가 어디 뭐 귀신이랑 통화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분명히 내기로 들은 기억인데 예. 당신들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 예. 근데 내 기록은 없다고 그러니까 예. 다시 내가 의문스러워서 내 이동통신사에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기록은 남아있죠. 근데 119는 없다. 제가 세 군데를 전화를 했어요. 그때 죽음이 가까웠는데 출동하는 배는 안 보이지. 예. 그 상황 정도 됐으면 선장들이나 뭐나 해경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 과연 구조를 한 건지 침몰하는 걸 신고를 한 건지 그래서 나도 해봤더니만 해경 전화번호 122번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압니까? 제가 119에서 그런 황당한 답변을 듣고 또 어디다 했냐면 112에다 했어요. 예. 112에도 똑같은 제가 물음을 했었죠. 하니까 예. 112번이 예. 122번을 그때서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해경 상황실이랑 통화한 게 제가 9시 5분이에요. 예. 그래서 사고 접수가 됐냐? 예. 활동이 오고 있냐? 예. 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는 시간이 9시 5분이에요. 이분이 배가 몸을 가눌 수 없게 기우뚱 한 걸 처음으로 2분 감각으로 인지한 것은 8시 20분이다. 이것도 지금 수사본부의 발표하고는 안 맞죠. 수사본부는 8시 48분 그 변침을 해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식사하고 나서 방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담배를 한 대 피려고 8시 35분경, 이분의 기억으로는 5분경 갑판으로 나갔고, 그때 갑판에는 자기 혼자 있었는데 갑판에 나가자마자 배가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추하기를 시간을 대략 밥을 다 먹은 게 35분이고 뭐 지금 인터뷰에서는 이제 편집이 됐는데 뭐 강아지 밥을 먹이고 그래서 객실로 돌아갈까 하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시간을 합쳐서 대략 8시 50분 경에 배가 넘어간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자신이 이제 추스려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9시 5분에 해경과 통화가 됐다. 해경 상황실과 122 번호에. 여기서 자신이 119에 처음 전화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119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122 누구 모르잖아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는 여기서는 해상이 아니라 육지만 관할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2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112에서는 우리도 아니다. 122로 해라. 그래서 3번을 통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9시 5분이다.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이 119에 전화했던 그 내용, 119에는 전화를 하면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억으로는 분명히 자기를 열받게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119에 녹음되어 있는 녹취 파일을 들어보고 싶어서 자신이 신고한 기록이 있냐고 119에 물어봤더니 119에서 없다. 정보 공개 요청도 했어요. 정보 공개 요청을 했더니 나온 답변이 뭐냐면 정보 부존재 통지서란 걸 보냅니다. 119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4월 16일 9시 2분에 3분 즈음에 진도구 조도면 부근에서 세월호 침몰 때 했던 통화 내용 정보 청구한다고 했더니 이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약해서 이렇게 청구한 내용은 상황실 전체 내역을 확인했는데 기록이 없다. 119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하고는 또 다른 양상의 이 통화 삭제죠. 근데 애초에 해경한테 신고가 가기 전에 학생이
8시 54분이었나 먼저 신고를 했다라는 게 그렇죠.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119가 아니었나요? 그게 이제 네. 이 수사본부와 해경이 인정하는 최초의 신고다. 네. 그 신고로부터 해경이 이 침몰 상황을 알게 됐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분이 9시 5분경에 그 해경과 통화된 건 9시 5분이고 9시 2분에서 3분경에 119에 신고한 것, 그때 정확한 대화가 무엇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이 통사에 확인했더니 이 통사에는 남아있어요. 이 통사에는 그 시간에 119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19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119가 삭제했거나, 그쵸? 원래 119는 모든 신고 전화를 녹취하게 돼 있거든요. 녹음하고 저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요 기록만 삭제했거나, 혹은 119도 모르게 누군가가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경우는 다행히도 이 통사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6월부터 이 통사에서도 이런 119나 112 기록은 확인할 수 없게 됐어요. 변했어요. 정책이. 하필이면 6월부터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변했어요. 그것에 대한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데이터와 함께. 분명히 5월달엔 됐는데 이분은 그 전에 한 거죠. 이 지금 인터뷰를 하신 분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6월부터는 119나 112의 신고한 기록을 이 통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게 정책이 변했어 이제. 정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112와 119 기록을 삭제해야만 하는 삭제가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확인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근데 같은데요.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 전에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그러면 남는 거는 둘 중 하나라는 거죠. 119가 삭제했거나 119가 아닌 119도 모르는 누군가가 삭제했거나. 근데 저는 이제 119가 삭제했다는 가능성은 더 낮게 보는 것이 119에 얼마나 많은 통화가 와요. 굳이 이분의 전화를 구분하여 삭제할 이유가 119 입장에서 있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세월호 사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통화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119가 아닌 누군가가 삭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통화만 삭제됐겠냐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팩트란 말이에요. 삭제된 것은. 다행히도 이분의 폰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 버려서. 롤오버라고 하죠. 지워진 거지. 폰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했던 통화 내용이 하도 화가 나서 119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이 통사에도 신속하게 확인을 하여 그것이 삭제됐다는 걸 확인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 탔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중에 지금은 우리가 듣는 케이스들이 밥 먹는데 그렇게 됐다. 혹은 8시 10분에 밥 먹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케이스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밝혀진 바로는 8시 52분인가 4분에 학생이 신고한 거 이것만 알고 있는데 배는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타고 있었단 말이죠. 배가 이상해서 이상한 걸 느끼고 119에 신고했던 사람들이 이분들 외에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신고할 때는 배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수 있죠. 분명히. 그쵸?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화가 나서. 어떤 시간대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 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배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런 통화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삭제했다면 삭제 자체는 팩트예요. 왜 삭제했고 누가 삭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만 골라서 삭제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119 기록 우선 자체를?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세월호에 탑승한 탑승객이 전화한 목록은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그 기지국 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내에서. 그러면 그 기지국을 통해 지나간 통화들을 파악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 상대 전화국이 119 번호였다면 그거를 필터링 해내는 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119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 모르죠. 하지만 삭제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왜 했는지를 유추해 보면 누군가 했다면 119에 신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든가 그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와 다른 종류의 통화 삭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추정도 아니에요. 일어난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래서 이 사례도 해경이나 또는 뭐 업체나 또는 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삭제는 일어났다면, 그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해야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삭제와 관련하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것은 이 사례를 모으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수집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2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제 통화 목록들이 삭제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자신의 폰에서 몇 개까지 저장됐다가 삭제되는지는 다 다른데 그러니까 자신의 폰만 보고는 이게 통화가 서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6일치가 이것이 폰 목록, 통화 기록만 먼저 삭제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삭제해버린 건지 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통사에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통사에서는 지금 자신이 통화가 성공하여 요금이 발생한 부분만 목록 확인을 해준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에 탑승한 탑승객과 통화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 혹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통사에 다 요청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정 정도 숫자가 모여지면 한 번에 모아서 이 통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보려고 해요. 정책의 변화로 과거에는 이게 됐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통화 시도는 지금 개개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거기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바뀐 게 112, 119 기록만 확인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통화가 성공하지 못한 기록도 안 알려주는 요금이 걸로. 발생한 것만 확인해 주는 걸로 6월 달에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정책의 문제잖아요.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정책이 그러하면 이건 특별한 경우이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 통사의 그런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시사 KFC 메일로 제보를 주십시오. 아시는 분이거나 본인이거나 제보 메일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과 메일 중에 통화 삭제가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폰에 있는 통화 목록이 과연 삭제 가능한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만 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와이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 IT 분야의 잡지입니다. 오래됐고 거기서 지난주에 특집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그 휴대폰을 하이잭 휴대폰을 해킹하는 가로채는 그런 스파이 툴을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제 주장이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긴 기사지만 그 중에서 60개국 이상의 정부가 이 툴을 이용한다. 어떤 거냐면 이런 말들은 많았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팀과 러시아에 있는 팀이 민간인 팀이 소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걸 최초로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이 이건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툴이다. 툴인데 이 툴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하이제킹 해가지고 휴대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훔쳐오는 거죠. 정부 기관들이. 원래는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들을 추적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됐고 그런 용도로 정부 기관에 팔았대요. 저도 사실 한번 사보려고
연락을 했더니 걔네한테는 안 판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것이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언론인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감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기사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쭉 보면 직접 해석을 하신 건가요? 뭐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툴로 뭘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메일을 따거나 문자를 훔쳐오거나 그 폰의 통화 목록을 가져오거나 주소록을 가져오거나 또는 키로그는 뭐냐면 그 휴대폰에 우리가 문자를 치거나 아니면 뭐 메모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자판을 누르잖아요. 그 자판의 내용 전체를 가져오는 거죠. 뭘 치든 간에 키로그 혹은 그 순간의 스크린샷 그 핸드폰에 뭐가 떠 있는지 특정 시간에 그리고 통화의 녹음 내가 통화를 하고 있다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이통사에서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서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 녹음기를 작동시켜서 통화를 녹음시킨다든가 혹은 그 주변의 소리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녹음기를 켜지 않았는데 원격으로 그 녹음을 켜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거죠. 휴대폰을 통해서. 원격 도청이 있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순간에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변의 사람과 하고 있으며 누구와 같이 있는지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데. 그리고 GPS를 통해서 그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원격으로 켜서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보내기. 또 가능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툴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민간인들은 정부가 아니니까 정보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거꾸로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내가 녹음을 해놓고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흔적이 남지 않게 삭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가능. 뭐 이런 이 건가요? 정도로 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록을 보는데 목록을 삭제를 못합니까? 그래서 이 툴로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툴을 우리나라 정부가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69개국에 쓴다는 거지 그냥. 응? 우리나라 정부가 60개국의 목록은 안 나와 있나요? 60개국의 목록은 자기들이 파악할 수가 없대요. 다만 서버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게 이제 그 개념도인데 서버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추적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 미국 막 다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하면서 그 나라에 그 서버가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수집하는 서버가 거기 있다는 뜻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서버가. 근데 그 서버의 위치만 자기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역추적하여 파악해봤더니 60개국에 흩어져 있더라. 가장 많은 서버는 미국에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이 툴은 핸드폰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 뭐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 이 풀 패키지의 일부예요. 그런데 설명에 따르면 그러면 PC에 그 툴이 깔렸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소위 감염됐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이 팀이 검증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반갑게도 안랩도 있어요. 안철수.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이런 백신들이 다 소용없더라. 못 잡아낸다요. 유명한 백신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유명한 백신들이라고 하는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못 잡아내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감염시키냐? 첫 번째 정부가 하는 거니까 ISP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왜 인터넷 선을 까는 회사들 있잖아요. 서비스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초고속 통신을 쓰려면 다 ISP를 통하죠. 그 ISP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걸 정부기관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뿌린다. 이건 다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이건 또 랜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는 감염된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우리 휴대폰에서 앱 설치하잖아요. 애초에 감염시킨다는 거지. 또는 어떤 문서를 열면 감염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USB나 메모리 카드로 심지어 핸드폰의 파워를 꺼도 가능하다.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분석한 팀에서. 그리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스매싱이니 뭐 이런 거. 또 특정 웹사이트를 감염시켜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또 어떤 실행 파일을 감염시킨 다음에 뿌려서 등등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런 방법은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폰은 되고 안 되느냐? 이 분석에 따르면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폰이 다 된다. 어떡하죠? 그리고 제 거 아이폰 아닌데. 아이폰만 예외이나 잡스 주얼 땡큐라니까. 아이폰만 예외이나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한 폰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탈옥이 안 된 폰을 데스크탑에 연결시키면 몰래 탈옥을 시킬 수도 있다. 아이폰도 안전하지만은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동기화를 안 합니다. 제 폰은 통통 비어있어요. 동기화를 안 해요. 완전히 불가능한 폰은 없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라고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툴을 만드는 회사의 홍보 영상입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에만.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인 정부기관의 수사를 돕기 위해서 이걸 판매한다고 하고 있죠. You have new challenges today. Sensitive data is transmitted over encrypted channels. Often the information you want is not transmitted at all. Your target may be outside your monitoring domain. Is passive monitoring enough? You need more. You want to look through your target's eyes. You have to hack your target. You have to hit many different platforms. You have to overcome encryption and capture relevant data. Being stealth and untraceable. Deployed all over your country. Exactly what we do. Remote Control System Galileo. The hacking suite for governmental interception. Rely on us. 이렇게 너무 멋지게 무서운데요?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법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정부기관에만 팔고 정부기관, 수사기관, 정보기관에만 팔아요. 근데 정보기관에 파는데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홍보 영상을 전 세계 정부기관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걸 사자거나 우리 정부가 이걸 쓰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통화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해경이나 일부 업체 또는 뭐 청해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고. 가능하다고 실제로 했다 사이는 간극이 커요. 그쵸? 가능은 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실제로 다 삭제해버렸다 하고는 입증할 내용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 파파이스 외에는 아무도 계속 궁금해하지 않고 추적하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존재했다는 게 확인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누군가 개입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2부 시작합니다. 자, 세월호 지난 시간에 통화 삭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3자 가족이 아닌 분 탑승 객이었던 단원고 인솔교사 분의 친구분이 전화를 분명히 며칠에 걸쳐서 수차례 했는데 그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폰에서 이 통사에 확인했는데 통화가 성공한 기록만 있고 통화가 성공하지 않은 것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 목록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인터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몇 번 이렇게 몸이 좀 휘청휘청했어요. 예. 그때 갑자기 좀 이게 배가 왜 이러지? 이 느낌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일단은. 예. 그러면서 제가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에요. 아? 8시 20분을 왜 내가 기억을 하냐면 예. 수학여행단이 탔잖아요. 예. 그게 7시 반부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예. 학생들이 제가 이제 7시 반에 밥 먹으러 갔더니만 방송이 학생들을 먼저 먹는다고 예. 일반인들은 나중에 먹으시라고 방송이 떴어요. 예. 학생들 밥 통사에서 통화 성공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가잖아요. 어느 순간 띠리릭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이통사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죠. 요금이 부과된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그러니까 신호가 가는 순간부터 전 세계 어떤 이통사도 그 서버 기록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통화 시도한 기록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전화도 사실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 폰에 찍히듯이 그 이통사 서버로 거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그걸 다 먹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안 먹은 사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 9시까지 식당 하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간 시간이 8시 20분에 제가 몸이 휘청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상한 징조는 그때 제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밥을 다 먹은 시간이 35분. 예, 8시 한 35분경. 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갑판으로 이제 담배 한 대 핀다고 나갔어요. 예. 나가자마자 바로 내가 넘어갔어요. 나가자마자요? 예. 제가 유일하게 그 갑판에, 제가 나갔을 때는 갑판에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왼쪽으로 나갔으니까 앞에 쓰러지는. 그러니까 서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안 주는 거죠. 이통사 정책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파악 중인데 그 기록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분은 노력 중이고 오늘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또 그 또 다른 케이스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김모 씨인데 제주도에 사시는 탑승객이에요. 생존자. 성인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처음에 배가 기운 게 언젠가요?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는 예. 8시 20분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갈 때예요. 예. 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배가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가잖아요. 어느 순간 띠리릭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이통사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죠. 요금이 부과된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그러니까 신호가 가는 순간부터 전 세계 어떤 이통사도 그 서버 기록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통화 시도한 기록들,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전화도 사실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 폰에 찍히듯이 그 이통사 서버로 거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서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안 주는 거죠. 이통사 정책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파악 중인데 그 기록을 네, 2부 시작합니다. 자, 세월호 지난 시간에 통화 삭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3자 가족이 아닌 분 탑승 객이었던 단원고 인솔교사 분의 친구분이 전화를 분명히 며칠에 걸쳐서 수차례 했는데 그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폰에서 이 통사에 확인했는데 통화가 성공한 기록만 있고
통화가 성공하지 않은 것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 목록을 받지 못했고 그런 인터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사에서 통화 성공한 기록만 있는 35분 예, 8시 한 35분경. 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갑판으로 이제 담배 한 대 핀다고 나갔어요. 예. 나가자마자 바로 내가 넘어갔어요. 아, 나가자마자요. 예. 제가 유일하게 그 갑판에 제가 나갔을 때는 갑판에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왼쪽으로 나갔으니까 배 쓰러지는 쪽으로. 예. 거기서 이제 뭐 난간대 잡고 뭐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몸을 추스려서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니까 예. 넘어갔다는 걸 제 나름대로 시간을 측정을 좀 하면은 예. 한 50분경. 아, 그럼 넘어간 시간. 예, 이제 내가 이제 유당하고 이제 내가 신고한 시간이 9시 2분이에요. 아? 8시 20분을 왜 내가 기억을 하냐면 예. 수학여행단이 탔잖아요. 예. 그게 7시 반부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예. 학생들이 제가 이제 7시 반에 밥 먹으러 갔더니만 방송이 학생들을 먼저 먹는다고 예. 일반인들은 나중에 먹으시라고 방송이 떴어요. 예. 그 학생들 밥을 다 먹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안 먹은 사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 9시까지 식당 하니까 그래서 식당으로 간 시간이 8시 20분에 제가 몸이 휘청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상한 징조는 그때 제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밥을 다 먹은 시간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분은 노력 중이고 오늘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또 그 또 다른 케이스의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김모 씨인데 제주도에 사시는 탑승객이에요. 생존자. 성인입니다. 학생이 아니라. 처음에 배가 기운 게 언젠가요?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는 예. 8시 20분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갈 때예요. 예. 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배가 갑자기 그니까 왼쪽이죠. 왼쪽으로 몇 번 이렇게 몸이 좀 휘청휘청 했어요. 예. 그때 갑자기 좀 이게 배가 왜 이러지? 이 느낌을 받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일단은. 아, 예. 그러면서